안녕하세요. 코인 신종기의 차례입니다. 데일 영상 시작합니다. 금리 결정이 있었고 0.25%를 내렸는데 시장에서 내리고 나서 사실 뭐 살짝 반등했으나 지금은 또 고점부터는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이고 사실 전에 있었던 최고점 7개월 전에 최고점부터 지금까지가 4%밖에 오르지 않아서 다음 주에는 오를 구석이 훨씬 많다고 보지만 주말 동안에는 살짝 보합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말이 오려면 또 아직 하루가 남았죠. 오늘 금요일도 봐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고 기자가 트럼프가 당신에게 떠나라고 하면 또 갈 건가요? 그때 파월이 안 간다 했고 떠나야 의무는 없나요? 했더니 떠나야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크립토 관련 정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훑고 가볼게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육성한다. 뭐 게리 헨슬러를 해임한다.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 도입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를 매각을 금지할 거고 CBDC 개발 중단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되게 트럼프라는 사람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모르겠는데 인물로 봐서는 스타성은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총격 사건 때도 뭐 엄청나게 멋있는 사진도 찍혔고 뭐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대고 온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지금 약간 해리스가 어쨌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정권에 대한 정치 경제적 뭐 정책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까보면 20년도에 제로 금리를 해놓고 떠난 게 트럼프인데 그걸 떠안아서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려서 욕먹은 건 또 바이든이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고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할 계획이라고 중국에서 얘기했다는 게 사실 큰 거예요. 중국 언론에서 얘기했다는 게 엄청 큰 거고, 왜냐면 중국은 2019년, 17년 9월 15일부로 거래소를 폐쇄했고, 21년 5월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빔 때 중국이 뭐 채굴을 또 금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중국에서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크립토 정책은 반 크립토에 가깝게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언론에서 그렇게 느껴지니까. 근데 중국 언론에서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국채가 EU에서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비트를 좀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그룹은 뭐 이 사람을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주당 비트코인 지분을 늘리는 주력하고 있다. 뭐 15% 인수하기 위해 100만 달러의 유로를 모금해서 비트코인 전략화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뭐 각 미국의 어떤 주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또 국가가 묶여 있는 이유나 뭐 이런 곳마다 그리고 한참 얘기가 나왔던 게 브릭스 뭐 브릭스가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뭐 이렇게가 있잖아요. 걔네도 원래 암호화폐로 국제간 결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했었죠. 그게 중간에 약간 좀 빠그라지긴 했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얘기가 좋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는 세금 및 서비스에 대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지불을 허용하는 미국 최대 도시가 되다. 미시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디트로이트. 여기서 이제 벌써 트럼프를 환영하는 듯이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무슨 쓸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영상 때 얘기한 것처럼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볼 때는 갈 길이 먼데 지금은 약간 갈 길이 멀기 전에 신고점을 만들어 놓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시발점을 만들었다 이번 주에 생각하고 다음 주에 재미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UST 같은 USDC 이런 거 중에서 ERC20,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는 장이 새로운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고점을 뚫었다라기 해석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보다 확연하게 늘었냐라는 게 중요한데 확연하게 늘어가는 시점부터가 장의 좋은 초입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트론으로 보통 우리는 TRC로 달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 한 명인데 USDT 같은 경우에는 뭐 솔라나도 지원하고 대부분 체인을 지원하는데 트론 체인이 거의 수수료가 엄청 싸기 때문에 트론 체인을 쓰는데 정말 큰 돈 드는 돈이 정말 만약에 본인이 몇 천억 조가 있으면 트론 체인을 이용하지 않고 저 같아도 이더 체인을 이용할 것 같아요. 왜냐? 이더는 뻗은 적이 없어요. 일단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돈이 느리게 오더라도 ERC를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정말 큰 돈은 ERC로 움직이는데 ERC로 큰 돈이 거래소 들어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눈에 띄게 많은 양의 돈이 들어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돈이 들어왔다고 바로 요이 땅 하고 출발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뭔가 액션이 취해지겠죠. 자,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보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예요. 73,777달러부터 어제 고점까지가 일단 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신고점 가고 4%밖에 안 오른 주는 사실 처음 봐요. 신고점 갔을 때 보통 10% 정도를 확 올려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약간 덜 올린 것 같고, 캔들로 보게 되면은 이제 4시간에서 이렇게 이은 캔들과 이렇게 이은 캔들 두 개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위에 이제 잠깐 맞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77,000대 초중반과 78,000대 초중반 정도가 되면 한 번에 살짝 조정이 올 수 있다. 근데 와봤자 그 구간이 지금 구간 정도까지밖에 안 오고 다시 횡보하다 오르든가 아니면 뭐 왔다가 바로 V자 반등하든가 그런 형식의 반등이 나오겠죠. 조정과 반등이 나오겠죠. 혹은 이미 고점을 찍었고 여기서 횡보를 하던가 주말간 살짝 조정을 준다 해도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74,300과 73,620, 73,000 사실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내린다고 해도 1.7%, 2.7%, 3.5% 그러니까 많이 내려야 3% 구간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사실 많이 내리지 않고 항상 신고점 부근에서는 바로 날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댐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내리는 거는 대선 전이죠. 이거는 신고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 정도의 하락, 이제 9%짜리 하락이 나온 건데 9%짜리 나온 거면 사실 다 나온 겁니다. 10% 조정 나왔으면 꽤 많이 나온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현재 캔들 추가 상승을 위한 캔들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조정이 온다 해도 쫄지 마라. 사실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안 쫄아서 조금 많이 뚜까 맞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쫄지 말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안 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 사실 시장을 기다리고 있다. 진짜 상승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마 가장 좋은 건 오늘, 내일, 모레 캔들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간에 현재 요 구간 75,000대에서 76,000대 사이에서 놀아주는 게 가장 좋은 캔들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진짜 일봉상에서도 RSI 80을 넘어가는 과매수 구간을 뛰면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